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셨습니까? 투표용지 수가 재석 의원 수보다 많았는데도 국회의장은 재투표 없이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은 다름 아닌 민주화 유공자법이었습니다. 표결의 정당성마저 흔들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민주화 유공자법은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숭고한 민주화운동 기념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국민 세금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까지 우려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번 표결은 재석 의원이 274명이었는데 투표지가 275장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재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투표 없이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절차의 기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국민들은 부정투표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밀어붙였고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 앞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던지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법안, 민주화 유공자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핵심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그리고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대상의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보훈부조차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많아 정권에 따라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정권에서는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다른 정권에서는 박탈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같은 중대범죄자의 포함 여부입니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국보법 위반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보훈부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바로 이 예외 조항이 가장 큰 구멍입니다. 결국 심사위가 마음만 먹으면 중대범죄 전력자나 폭력사건, 가담자까지도 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야당은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 또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처럼 민간인을 감금 폭행한 가해자까지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상은 단 829명뿐이며 국보법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 남겨진 예외 조항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뒷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계한 바로는 약 911명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지원 예산만 연간 1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유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원 범위도 점점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419, 518 특별법 등 이미 유공자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 법이 만들어지면 형평성 문제와 중복 지원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왜 어떤 사건은 특별법으로 어떤 사건은 민주유공자법으로 처리하느냐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정치인들 상당수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자신들의 과거를 합리화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을 만든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외 조항을 통해 얼마든지 심사위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화라는 숭고한 가치마저 퇴색되고 진정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오히려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미 한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국회 표결 절차에서 부정 논란이 일어나고 결과에 영향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담았다 해도 절차가 불공정하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법안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의 특혜를 위한 것일까요? 공감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 통합에 미칠 부정적 효과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기리자는 명분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가해와 피해가 혼재된 사건에서 가해자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안겨주는 일입니다. 경찰관이 순직한 사건에서 그 경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화 유공자법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한 법안은 심사 권한을 보훈부와 심사위원회에 부여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는 곧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유공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정권은 대상을 넓히고 다른 정권은 좁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사회적 안정과 명예회복보다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과 소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은 소송과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왜 이렇게 서둘러 이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을까요? 진정 민주화를 기리고자 했다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쳤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투표 절차부터 석연치 않았고 국민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됐습니다.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오만입니까?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역사입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특정 집단의 특혜 수단으로 삼는다면 민주화라는 이름마저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유공자 제도의 공정한 정비와 명확한 기준 확립입니다. 명예회복은 선별적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국민은 정치 불신에 더 깊이 빠질 것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정의는 훼손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새 부담을 떠안을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공자 자격을 두고 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분열의 법안,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